몇몇 노인복지주택과 인근 아파트의 수입을 조사를 해봤을 때 노인복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 아파트에 있는 가정보다 수입이 170%에서 300%까지 더 많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200만원 결제를 할 때 이들은 1억, 2억을 투자를 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구축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물어가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이 있고, 혹은 계속해서 여건이 좋아지는 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행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현재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은 AI와 실버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실버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초점을 맞춰볼까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몰락 증상은 바로 자본의 고도 집중화이다. 근데 현재 자본주의의 몰락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의 집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표현되는 그들은 대부분 다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생존의 위협이 떨어져서 굳이 출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져서 더 이상 애들을 키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대로 한다라고 하면 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노인의 인구 비율은 27%를 넘어서고 있고 1000만 명에 넘는 노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현재와 동일한 속도로 노인들이 증가했을 때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2050년이 되면은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노인은 우리가 부양해야 될 존재나 혹은 부가적으로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큰 이제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점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많은 분들은 실버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니어하우스, 시니어하우징, 노인복지주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버주택이라는 거는 실버타운이라는 말도 있죠. 그거는 일본에서 조금 넘어오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서 우리 귀에 익숙했을 뿐이고 실제 법적 명칭은 노인복지주택이 맞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률이 0.17%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부자? 혹은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전자가 더 맞습니다. 몇몇 노인복지주택과 인근 아파트의 수입을 조사를 해봤을 때 노인복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 아파트에 있는 가정보다 수입이 170%에서 300%까지 더 많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은 더 나은 자본 수입과 더 나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생활 여건을 이제 맞춰주려면은 당연히 노인복지주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원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고급화, 럭셔리한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고, 몇몇 노인복지주택에서는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의 회원권을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소비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국내 여행에서 많이 쓰고 있었고, 두 번째가 해외여행, 주택 리폼, 금융, 마지막으로 의료순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자주 가는 것이라서 돈 사용 비중이 높았었고, 그게 아니라 고정비로서 많이 지출을 하는 거는 금융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첫 번째로 KB, 그 다음은 신한, 이제는 하나까지 노인복지주택으로 진출을 이제 선포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는 도대체 왜 노인복지주택의 혈안이 된 걸까요? 첫 번째로는 유언 신탁, 증여에 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내 자식이 정말 똑똑해, 그러면은 금전으로 주기도 하고 혹은 회사를 증여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노인분들은 이들에게 건물을 사고 이 자녀들이 여기에 대한 월세만 취득할 수 있을 뿐 이 소유권은 건드릴 수 없도록 지정해서 유언으로 신탁을 맡기기도 하고, 혹은 좀 더 퍼시픽하게 들어가서 이 건물의 월세를 받아갈 수 있어, 혹은 내 손자, 손녀 그 밑에까지도 장학금으로서만 이 월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야 요즘에 주식 거래 무엇으로 많이 하시나요?
어플리케이션,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저희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해외 거래 수수료 제로, 3개월 동안 받지 않겠다, 국내 거래 수수료를 0.001%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MTS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화 혹은 대면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때 증권사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수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대면 혹은 전화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100만원, 200만원 결제를 할 때 이들은 1억, 2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에 그들의 자산을 묶어놓기도 하며, 대면하면서 그 직원들이 판매하는 펀드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기도 하겠죠. 그때마다 당연히 수수료는 발생을 하고요. 금융산업과 노인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노인복지주택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사가 제공을 하는 건 알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시니어하우스에 들어갈까요? 의료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고급 노인복지주택과 연계가 되어 있는 병원이 있다면 저희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심정지 등으로 쓰러졌을 때 구호를 받는 등 다양하게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의 노인들과 다르게 독립적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아두어야 돼요.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동탄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로 갔을 때 괜히 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노인복지주택을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나에 대한 케어는 그 노인복지주택 케어 시스템이 해주는 거고, 나는 너희들과 가까운 곳에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가 그들의 새로운 니즈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산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세대만 넘어가도 똑같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좋냐면은 자연 녹지라든지 계획 관리 지역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 상품을 지을 수 있는 동네보다 더 저렴한 토지대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주거로 가장 유명한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주택으로 똑같이 그들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주택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들을 가르치는 학습지라든지 기저귀 산업, 각종 플랫폼 산업들을 좀 더 타겟팅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신산업으로서 저희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클래식 500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한 달에 20끼 정도는 너희가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무식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합치면은 고정 비용이 월 5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마곡 VL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 1000만 원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 뉴욕은 어떨까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월 5천만 원 혹은 월 1억의 고급 노인복지주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역세권, 서로 상호간에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삶의 공간, 하지만 내 나이를 고려해서 내 신체적인 변화를 고려한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노인분들 무릎 관절 수술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실버 산업에 관련해서 더 많은 지자체 지원금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9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2000년에 개호보험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서 노인복지를 강화를 했습니다. 국내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 개호보험법과 유사한 법을 발효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2011년에 고령자 주택을 증설을 하는 일본과 달리 별다른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강한 니즈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구축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물어가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이 있고, 혹은 계속해서 여건이 좋아지는 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실버 산업, 그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실버에 관련된 신산업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